네, 오늘은 한국어 형태수 분석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형태수 분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형태수 분석을 하려면 형태수 사전이 필요한데요. 형태수 분석기 사전. 또 이제 한국어에서는 결합 제약 규칙이 있습니다. 은하고 는이라든지 을을이라든지 이렇게 음, 조사 어미가 결합할 때 그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결합 제약 규칙. 그리고 형태수 분석 과정하고 방법, 형태수 분석할 때 발생하는 중의성 문제, 그리고 한국어 형태수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형태소를 정의를 하면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2번처럼 정의를 하기도 하죠. 문법적 관계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 또는 단어의 부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의 총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정의도 있는데요. 어떤 갈래의 낱말을 간단히 풀이를 붙여서 차례대로 버려놓은 낱말의 집단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통상적으로 1번 정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minimally meaningful unit,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인 거죠. 자, 그러면 형태수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로 이제 한국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의 경우에 형태수 분석이 조금 다르거든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어미 등의 그 결합 제약 규칙을 만족하는 그걸 고려해서 결합 제약 규칙을 고려해서 형태소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불규칙 용언이라든지 탈락 축약 등에서는 원형 복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읍 불규칙이라든지 디귿 불규칙, 리을 탈락 등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태소 분리하고 원형 복원이 됐으면 각 형태소들의 품사를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수는 명사고 가는 조사, 학교도 명사고 애는 조사, 가다는 동사,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 마침표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형태소를 분리하고 원형 복원을 하고 각 형태소의 품사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형태소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형태소 사전하고 결합 제약 규칙인데요. 먼저 형태소 사전, 우리 국어 사전에 보시면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셨듯이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접사, 그리고 문법 형태소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의존 명사 등이 있고요.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 등이 있고요. 수식언, 독립언에는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접사에는 접두사, 접미사, 문법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등이 있죠. 네, 이런 이제 각 형태소들을 형태소 사전에 수록해야 되고요. 그 형태소 사전이 파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형태소 사전에는 어떤 형태소들이 수록되어 있을까요? 어, 이게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뜰하다. 네, 그 알뜰하다라는 형용사는 있는데, 알뜰이라는 명사가 있을까요? 어, 뭐, 불완전한 명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명사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알뜰하, 다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죠. 왜냐면, 알뜰이라는 명사는 형태소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음에 이제 김치라면이 있을 경우에, 김치는 명사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을 테고요. 라면은 조사 목록에 있을 테고요. 이때 이제 김치라면은 이 김치이라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격 조사를 복원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우리 뭐 김치라면이라는 라면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치라면 복합명사는 형태소 사전에 일반적으로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형태소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형태소들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국어는 체원, 영언, 그리고 수식어는 독립어로 크게 구별되어 있는데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체원하고 영어는 그 분석 과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이라고 있다고 이런 입력 어절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은을 분리해야 할 거고요. 들이라는 전미사를 분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체원 뒤에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분리하고 또 이제 전미사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미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미사를 분리해야 하고요. 자, 용언의 예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입력어절로 사랑스러웠다의 경우에 용어는 이제 어미가 부착되기 때문에 어미, 다를 먼저 분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미 앞에는 또 과거형 선어말 어미, 엇이 있을 수 있죠. 여기 쌍시옷 부분을 분리를 해서 원형을 보고 나면 엇이 될 거고요. 쌍시옷하고 어까지도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랑스러우하고 쌍시옷으로부터 엇을 복원을 하고요. 다음에 사랑스러우로부터 비읍 불규칙 원형을 복원하면 사랑스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럽이 전미사이기 때문에 용언과 전미사죠. 네. 전미사 스럽을 분리해서 사랑, 스럽, 다로 이렇게 형태소를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소 분석 사전의 예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로 어휘 형태소들이 사전에 이렇게 사전으로 구축이 되고요. 이 앞부분, 기억 부분을 일부 보여드린 건데요. 가가, 가가리, 가가호호, 이런 이제 표제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국어 사전하고 형태소 분석 사전은 조금,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국어 사전에는 가다의, 가다가, 뒤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을 텐데,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어미를 제외하고 사전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다하고 여기 가다가 가거라, 거라 불규칙인데요. 거라 불규칙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뭐뭐해 가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동사 가다 부분도 가라는 표제어에 함께 수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라는 표제어는 어휘 형태에서는 가에 명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여기 VIRG가 동사 거라불 규칙 표시거든요. 이렇게 가는 명사라는 품사도 있고 자동사의 거라불 규칙도 있고 보조용어를 VX라고 표시했는데 이렇게 세 개의 품사가 가능한 거죠. 다음 가가는 이제 명사만 가능하고 가가리도 명사. 가가호호는 명사도 있지만 부사도 가능하거든요. adverb를 adv라고 보시고요. 가감의 경우에는 명사도 있지만 가감되다, 이 되다를 de 그리고 자동사 표시로 iv라고 표시한 건데요. 가감되다 또는 가감하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다는 do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TV는 타동사라는 품사 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표는 이제 명사가 되겠고요. 가결도 가결되다, 가결하다, 또 가결하다의 자동사뿐만 아니라 타동사도 가능하네요. 이건 명사도 가능하고요. 가결의도 되다, 하다가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하고요. 가경은 하다가 붙을 수 있고
명사가 가능하고. 네, 이 사전의 예는 제가 형태수 분석기를 구현할 때 사용했던, 구축했던 그런 어휘 형태소 사전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어휘 형태소 말고 문법 형태소로 조사 어미가 있는데, 조사 어미는 이제 어휘 형태소하고 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조사 어미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왼쪽 부분이 조사 목록이 되겠습니다. 어, 가치, 고, 과 등등 이렇게 조사 목록이 있어야 되고요. 우측은 이제 어미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 어미 목록이 필요하고요. 뭐 선어말 어미로 시, 엇, 겟도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규칙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구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형태소 사전이 준비가 되면, 그리고 이제 조사 어미 목록이 준비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의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 문장을 형태소 분석한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미래, 명사의, 응용. 여기 이제 명사는 n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콜론 뒤에 숫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형태소 분석할 때 그냥 이 형태소 분석 결과가 어느 정도 랭킹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좀 계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명사, 는 조사. 이 조사 의미 뒤에 숫자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사용될 이 어미의 리을에서 을가 생략되었다라는 표시로 13번이라고 표시한 것, 그런 내부적인 문제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형태수 분석하는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또 하나 더 예를 보여드리면 대우 자동차가 미국 포드에 인수될까 시 확실히 없죠. 이 경우에 이 예에서는 이제 사전에 어휘가 없는, 어휘 형태가 없는, 예를 들어서 대우 자동차는 국어 사전에 수록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에 가가 조사로 분리 가능하지요.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했을 경우에, 가를 조사로 분리했을 경우에 배우자동차를 명사로 추정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원래 N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전에 없을 경우에 이제 명사 추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 배우자동차가 이 자체가 명사일 수도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과를 어, 생성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N 표시가 되어 있고, 포드에도 사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L을 조사로 분리를 하고 포드를 명사로 추정했다라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어 있죠, 블랭크로. 또는 포드 A 자체가 명사일 수도 있거든요. A가 항상 조사인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풀이의 급수, 그러면 풀이 A가 조사가 아니라 풀이의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를 항상 조사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형태수 분석 결과를 생성한 예이죠. 인수될은 인수가 사전에 있으니까 인수는 명사, 되다가 전미사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돼. 그리고 리을이 어미로 분석이 된 것이죠. 것은 이제 의존명사 표시를 X라고 표시한 거고요. 확실시됨에 따라, 이 확실시가 사전에 있었네요. 여기 N입니다. 확실시, 전미사 분리했고요. 미음, 명사형 어미, 미음이고요. 얘가 조사, 이렇게 분석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의 경우에는 따르어로 분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것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따어라, 따라로 분석될 수 있어서 그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국내 자동차 산업은도 마찬가지로 은을 분리한 경우가 맞을 텐데, 글쎄요, 은까지 여기 전체가 명사일 수도 있겠죠. 네, 본격적인 국제 경쟁 체제에 편입되는 등 일대가 이제 어, 네,
일대라고 분석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좀 잘못 분석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 이런 분석 결과가 생성되기도 한다는 거죠.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형태 분석 결과 예를 좀 보여드렸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형태 분석 중의성 예를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중의성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가시는 거거든요. 가시는. 이 가시가 명사 가시일 수도 있고요. 가시는 동사 가다의 가시는 존칭 시고요. 갈다의 갈시는 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냄새가 가시다, 동사 가시다, 가시는 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형태수 분석에서는 이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지요. 따라서 이제 형태수 분석 내부에서는 가능한 모든 분석 결과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생성된 결과들 중에서 조사 의미의 결합 제약 규칙을 만족하는 그런 옳은 형태수 분석 결과만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시는 방금 전에 예를 들었었는데요. 1, 2, 3, 4는 모두 다 옳은 분석 결과가 되겠고요. 이 옳은 분석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5, 6, 7, 8번과 같은 분석 후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5, 6, 7, 8번은 실제 분석 결과로 출력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미는 또는 니은이 분리가 되지만 어미가 분리되면 나머지 부분이 동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리라든지 가시느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태소 사전에 동사로 수록이 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5, 6, 7, 8번은 이제 분석 과정에서 실제로 분석 결과를 생성은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1, 2, 3, 4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어미 그리고 선언할 어미를 분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가시, 가다, 갈다, 가시다. 이게 이제 형태소 분석 사전에 어휘 형태소로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옳은 형태소 분석 결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김치라면도 조금 전에 예를 들었었는데요. 김치라면을 형태소 분석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1, 2, 두 가지만 생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라면을 조사로 분리를 하고 또 이제 앞부분 김치가 명사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정상적으로 분석이 된 것이지요. 또 어미라면 그러면 이라면 이다 김치 이라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김치 명사가 있으니까 1, 2번은 옳은 분석 결과로 생성하게 될 텐데 3번부터 10번까지는 내부적으로 분석을 시도하다가 이제 실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생성을 안 하는 것이죠. 왜냐면 3번의 경우에 어미라면 경우 그러면 어미면 앞에 동사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김치다라는 동사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분석 결과를 생성을 안 해주는 거고요. 또 면만 이게 어미일 수도 있거든요. 가다에 가면, 어디에 가면 이렇게. 근데 김치라는 동사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최종 최종 결과로는 생성 안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어미가 니은만 분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간, 온, 간 이런 경우에 니은만 분리했을 경우 이 김치라면가 동사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면 그런 분석을 할 텐데 안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어미 면이 분리되었을 때 히읗 불규칙 이건 이제 히읗 불규칙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히읗을 불규칙 복원했을 때 이게 이제 동사 또는 형용사가 가능하다면 분석을 할 텐데 사전에 없으니까 이제 최종 분석 결과에는 출력을 안 할 거고요. 또 이제 니은이 어미로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리을 탈락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김치라멸이 사전에 없기 때문에 최종 분석 결과에 생성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면은 이제 전미사면도 가능하거든요.
전미사로 면을 분리를 한다면 그럼 김치라가 명사여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 선택이 못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김치는 면을 또 어미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면 김치라가 명사로만 있다면 이것도 생성했을 텐데 김치라가 사전에 없으니까 생성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김치라면도 이게 이제 복합명사로 생성해 줬으면 좋을 텐데 김치라면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0번 분석 결과를 출력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결과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제 사용자 사전에 김치라면을 복합명사로 수록을 해줘야 되겠죠.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태수 분석기에는, 한국 형태수 분석기는 사용자 사전이 있어서 김치라면처럼 일반 국어 사전에 없는 그런 형태소를 분석할 경우에 사용자 사전에 수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 분석 처리 단위를 띄어쓰기로 구별되는 문자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력 문자열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죠. 형태소는 형태론적 변형 규칙, 불규칙이라든지 리을 탈락이라든지 그것들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은 형태소 사전과 분석 규칙, 그리고 이제 결합 제약 규칙이죠. 이렇게 어절 형성 전이도 어절 형성 규칙도 사용을 하는데요. 분석 규칙하고 형태소 사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중의성이 있는 어절들에 대해서는 분석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생성한다. 형태 분석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조사 어미를 분리하고 이때 이제 변이체 문제도 있습니다. 마가, 먹어, 막아, 먹어 다르게 변이체가 발생하죠. 선어말 어미를 분리할 때도 선어말 어미는 뭐 국어학자들에 따라서 선어말 어미를 뭐뭐뭐뭐로 할 건지가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저희 한국 형태소 분석에서는 활용, 변형 매우 자유스럽게 잘 되는 그런 선어말 어미, 시, 어서, get 네 개를 선어말 어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로 분리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선어말 어미도 변이체, 축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축약된 경우에는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what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제 전미사의 경우에는 영원화 전미사가 있고 또 이제 체원화 전미사가 있는데 하다드다스럽다, 답다 이런 또 이제 먹었음, 뭐 하기 이런 이제 전미사 분리가 필요하고요. 불규칙 탈락의 경우에 원형 복원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어휘 형태소 부분을 체원 영원 독립원을 인식을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전에 김치라면처럼 복합어, 미등록어, 신조어를 인식해야 되는, 추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이게 말이 되니? 뭐 이게처럼 준말 처리, 뭔 말이야? 무엇이죠? 무슨 말이야? 뭔이죠? 이렇게 준말인 경우에 준말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에서 형태수 분석 방법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한데요. 언어 독립적인 방법론으로 언어 독립적인 것은 한국어만 뿐만 아니라 뭐 영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등도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독립적인 방법론이 있거든요. 투 레벨 모델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또 이제 기계학습 방법론에서도 이제 언어 독립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의 경우에는 규칙 기반 형태수 분석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전에.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로 이제 규칙 기반 형태수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규칙 기반 방법론은 형태소 사전하고 결합 제약 규칙 그리고 어절 형성 규칙에 따라서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사전 기반 형태소 분석 방법도 있는데요. 이 규칙으로 기술할 게 아니라 규칙 부분을 사전에 기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규칙 어간을 아름다운 원형이고 아름다운 이제 변형인데 일반적으로 형태사전에는 아름답다, 아름답만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불규칙 변형된 아름다라는 것을 형태소 사전에 기술을 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렇게 정칙 어미들하고만 결합이 되고 아름다의 경우에는 니은의 운, 이렇게 아름다운 변형 어간에만 결합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이런 결합 제약 규칙을 사전으로 기술해서 형태수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걷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걷다, 걸어서 그런 경우에도 걷은 정칙 어미에만 결합을 하고 이렇게 불규칙 어간에는 결합하는 게 뭐뭐뭐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전으로 수록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사전 기반 형태수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분석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형태수 분석한 결과를 사전에 모두 수록해서 이미 이 사전에 기분석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사전만 검색해서 형태수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출력만 해주는 이런 방법을 기분석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태수 분석기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언어 독립적인 방법론, 규칙 기반, 사전 기반, 분석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 말뭉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사전 기반 방법하고 규칙 기반 방법이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죠. 사전 구축할 때 이제 좀 다르게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분석 규칙을 코딩으로 해서 실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거냐, 사전에 수록을 해서 구현을 할 거냐 이런 문제지요. 그럼 이제 형태수 분석하는 예를 하나, 조금 복잡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웠음으로, 이건 이제 어절 형성, 한국어의 어절 형성 규칙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으로, 이게 이제 조사가 되겠죠. 사랑스러웠음. 조사가 으로가 분리되고 나면, 조사가 분리되고 나면, 이 부분을 명사 사전을 찾아보게 될 텐데, 명사 사전에 이 단어가 없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랑스러웠음, 먹었음, 먹음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명사형 어미를 분리했으니까 이게 동사가 되어야 될 텐데 사전에 동사를 찾아봤더니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선어말 어미 과거형 쌍시옷 받침 부분만 분리를 하고요. 물론 이때 쌍시옷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어까지 쌍시옷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분리할 건지는 구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쌍시옷만 선어말 어미로 분리했다고 가정할 때 사랑스러워가 이제 동사 또는 형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용언이 되어야 될 텐데 용언이 없죠. 그러면 그 비읍불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비읍불규칙인 경우에는 스러우까지를 사랑스러브로 이렇게 원형 복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용언 사전을 찾아볼 텐데 동사 형용사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럽이라는 전미사를 또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럽 영원한 전미사 분리됐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명사인지를 또 사전을 찾아보게 되겠죠. 사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랑스럽었음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죠. 네. 이 복잡한 이해를 이렇게 한국어 어절 형성 전이도로 그려봤는데요. 이 내용이 비교적 최대한 단순하게 한국어의 어절 형성, 오토메타를 그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좌측에서부터 보면 체원 뒤에 뭐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은 전미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또 영어의 경우에는 커피 글쎄요. 하고 그러면 바다의 말함이 이게 대표적인 건데 선어말람이 먹고가 좋겠네요. 먹고 얻고 여튼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먹어보고도 있죠. 먹어보 앗고 이렇게 영어는 보고 있고요. 부사 빨리 빨리만 부사인 경우도 있는데 뒤에 이제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도 간다 이런 경우 때문에 빨리만 간다 있고 보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관형사 감탄사는 이제 뒤에 어, 조사의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 사전에 있는지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온, 영원, 독립원 이렇게 크게 어절 형성 전이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체온하고 영원 부분이 이렇게 조금 전에 사랑스러웠음으로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 사랑 스럽이 뭔가요? 사랑스럽은 여기까지 갔다가 영원어 접니다. 사랑스럽다. 그래서 영원인 줄 알았어요. 사랑스러워 what 상호명이죠. what 명사형어미죠. 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여기서 서술기는 사랑스러웠음이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체원에서 영어로 점에서에서 영문으로 왔다가 다시 또 명사형 어미가 있으면 체원 형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서술격 조사 등을 거쳐서 이렇게 영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가장 복잡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한국어의 어절 형성 전리도를 오토마 형태로 좀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한국어의 어절 유형, 조금 전에 봤던 어절 형성 전리도를 체원으로 시작되는 거, 용언으로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리번, 수식어로 되는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한국어의 어절 패턴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N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체언이고요. V로 시작하는 것은 용언이고요. 또 이제 A로 시작하는 것은 단위로 부사고요. 기타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체언의 경우에는 명사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이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사랑스럽, 영원한 전미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하다대다스럽다. 뒤에 이제 어미가 붙겠죠. 그 뒤에 명사형 어미가 또 올 수가 있고요. 먹어보다처럼, 먹어보다, 보조형언이 오는 그런 패턴도 있고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패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어는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먹고, 맞고처럼, 용언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 용어는 어미가 반드시 와야 되죠. 먹음, 하기, 또, 이렇게, 이런 명사형 어미가 뒤에 와서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하기, 이다, 이렇게, 이었다처럼, 서술격 조사 이가 와서 어미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보다처럼 보조형 어미 오는 경우가 있고요. 보기, 이런 패턴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어의 어절 유형별로, 패턴별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할 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론 처음엔 조사 의미부터 분리를 해야 돼요. 조사 의미부터 분리를 하고 체형 분석, 사람들 그러면 은이 분리됐을 때 체온 분석 과정에서 전미사가 있으면 전미사를 또 분리를 하고 체온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문법 형태소에서 어미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용언 분석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뭐, 조사 어미, 문법 형태소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이 분석 과정에서는 문법 형태소, 조사 어미, 목록이 필요하고요. 체원 용언 부사 등 어휘 형태소 사전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전문 용어 사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사전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분석 사전에 의해서 그냥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고 만약 기분석 사전에 이미 형태소 분석된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출력만 해주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들의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체원 용언, 부사, 독립언 등을 분석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복합어 추정도 해야 돼요. 관명사 등. 그 조사가 생략된 경우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준말 처리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후 처리 기능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상태수 분석 과정을 알고리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래 문장에 대해서 형태수 분석 결과가 어떻게 생성될지 한번 분석해 보시면 형태수 분석기로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중의성이 많은 그런 문장 두 개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나는 나가 가다 길 험하다 멀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또 내를 나로 이렇게 번역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라는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냇가, 시냇물에서 내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기 내가라는 게 있기도 해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음, 수학에서 이율을 계산하거나 이럴 때 봅니 이제 내가니 어쨌든 이게 이 자체가 명사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늘다도 있고 갈다의 가는도 있고 길이도 명사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이 길이 예, 이 명사 길이가 있거든요. 또 길이 붙어나서의 부사도 있고요. 또 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험하다뿐만 아니라 험이라는 이 폴트라는 험 이런 명사도 있거든요. 그럼 이 험만 명사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철수하고 영희하고 놀았다 이때 이제 험하고 또 멀지라도 멀다만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멀지라는 이런 명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지 네, 이런 것처럼 토지 이런 것처럼 토지라도 멀지라는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멀지라 이런 명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멀지라는 명사가 있다면 그럼 도만 조사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자연어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랍의 통신사 중에서 알자지라 그런 게 있잖아요. 라로 끝나는 그런 명사들이 가끔 외래어에서 오는 경우에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콘텍스트 분석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저 산위 이그저에 관사할까요? 저가 명사도 있어요. 다들 찾아보세요. 산이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다의 동사 사, 니은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위, 아래, 위뿐만 아니라 위로하다의 위로 명사도 있죠. 나는은 날다도 있고요. 새를 새겠네요.
보고서, 너희들 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레포트 보고서 명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집으로, 집만 가능할까요? 이 집으로를 뭐 어떤 영화 제목의 집으로 이런 경우는 이걸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는, 갈다, 가늘다는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다, 깃다, 물을 깃다의 길을 또 있거든요. 알도 마찬가지. 알이 새알, 계란 알, 명사일 수도 있고, 알다의 알, 동사일 수도 있고요. 수가도 수만 의존 명사일 수도 있고요. 숫가라는 명사일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중의적 분석이 중의성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장을 예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형태소 분석기를 실제 실행해 보시려면 네이버 카페에 NLP 강의 게시글 41번 보시면 KLT 2000 zip 파일이 있거든요. 그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윈도우에서 CMD 창에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한국의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